호의와 미스켈의 학교 사이 체제 모형 보겠습니다. 1번은 투입입니다. 교직원의 능력, 학생의 능력, 학교 예산 및 시설 외부 지원이 예고요. 두 번째는 산출입니다. 학업 성취도, 진학률, 징계 학생 비율, 학교 생활 만족도가 예고요. 3번은 전환입니다. 구조, 문화, 정치, 개인, 교수, 학습 등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체제는 조직의 목적 달성과 행정과업의 성취를 위해 설계되고 조직된 공식적 기대입니다. 학교 규정이 예고요. 문화체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지향성입니다. 학교 교사 간에 형성되는 공유가치, 규범, 인식 등이 있습니다. 정치체제는 조직 내의 권위와 권력의 관계입니다. 교장과 교사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 체제는 조직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욕구, 신념,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틀입니다. 교사 개개인의 욕구, 목적, 신념 인지입니다. 교수학습에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도식을 보시면 투입해서 환경적 제약, 인적 물적 자원, 사명과 위원회 정책, 교수 자료와 방법 설비를 이제 투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문화 체제, 구조 체제, 정치 체제, 개인 체제가 서로 변형되면서 산출이 됩니다. 성취랑 직무 만족이 되고 그리고 결석, 중퇴율, 전반적 지혈이 되고요. 이거는 실제 수행과 기대된 수행 간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대상,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비교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의 대상은 피아제는 대등한 사고 수준의 또래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봤고요. 비고츠키는 높은 사고의 수준의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피아제는 발달 중심, 비고츠키는 학습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는 지식 발달의 기제가 적응의 한 양상이라고 봤고,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리고 피아제는 사고가 우선한다고 봤고, 비고츠키는 언어가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피아제는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학습이라고 봤고요. 비고츠키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학습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치료 상담 이론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우볼딩의 WDP라는 이론인데요. 1. 바람, 원트 2. 지식과 행동, 디렉션 앤 도잉 3. 평가, 이밸류에이션 4. 계획과 활동, 플래닝 이렇게 해서 WDP입니다. 바람부터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바람, 욕구, 지각을 탐색하는 겁니다. 생존, 소속, 힘, 즐거움, 자유의 욕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와 행동, 욕구 충족을 위한 내담자의 현재 행동, 활동, 생각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해서 평가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에는 현실성, 책무성,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계획과 활동에는 내담자가 자신의 실패 행동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도는 하나의 검사가 본래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입니다. 와세 문제고요. 검사의 진실성, 정직성, 증거의 개념의 수반, 검사의 가장 중요 조건이 특징입니다. 타당도 종류로는 내용 타당도, 즉 증거, 그리고 증거 타당도, 증거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로 나뉩니다. 그리고 구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 체제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한 검사에서 얻어진 점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하의 문제입니다. 신뢰도 특징은 검사, 즉 측정 점수의 정확성, 일관성, 항상성, 피험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요. 측정 오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도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측정의 표준 오차에 의한 방법, 두 번째로 두 검사의 상관계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또 반문 신뢰도와 문항 내적 합치도로 나뉩니다. 객관도는 검사자에 따른 검사 점수의 일관성의 정도고요. 검사자의 객관성, 검사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객관도는 신뢰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종류로는 채점단의 신뢰도, 채점자 간 신뢰도가 있습니다. 실용도는 하나의 검사가 문항 제작 평가 실시, 채점상의 비용, 시간, 노력 등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고요. 검사의 경제성이 특징이고 타당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학습 이론을 비교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지주의 학습 이론, 인문주의 학습 이론을 비교할 건데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인간과는 자극,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이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학습 목표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고 자극과 반응의 연합을 통한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가 학습관이고 조건화 연합 시행착오 나오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학습 원리는 구체적 목표 설정, 출발점, 행동 진단, 외적 동기 유발, 반복적 학습, 적절한 강화, 프로그램 학습, 동일 요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인간과는 인지구조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고요. 그리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 학습 목표는 인지의 비연속적 변화, 즉 통찰입니다. 그리고
인지구조, 인지지도 장의 변화, 즉 구조와 재체계화를 학습관으로 보고요. 장, 필드, 인지구조, 인지지도 통찰하면 인지주의 학습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학습 원리로는 내적 동기 유발,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맞게 지식의 구조 제시, 발견학습 동일 원리설, 형태 이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보고요. 자아 실현 전인 형성이 학습 목표고 지정의가 결합된 유의미한 실존적 경험의 학습관입니다. 만남, 성장, 이미하면 인본주의 학습이론이고요. 교육의 적합성, 정의적 측면을 중시하고 잠재적 교육과정 중시하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유의미 학습, 자기평가 나오면 인문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문답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괴입니다. 반어법을 해서 소극적 대화를 합니다. 무의식적 무지에서 의식적 무지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입니다. 삼바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합니다. 이식적 무지에서 합리적 진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화법, 문답법 명제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고 칠자역과라는 게 세븐 리버 아츠라는 게 있는데요. 사막 사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지교과, 이성도야, 일반교양 교육이고요. 사막에는 언어 중심 정신 내적 세계를 표현하고요. 사막에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있습니다. 사과는 수 중심 정신 외적 객관적 세계를 표현하고요. 사과에는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 있습니다. 콜브의 경험 학습 4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경험, concrete experience. 두 번째 반성적 관찰, reflective observation. 3번 추상적 개념화, abstract conceptualization. 4번 능동적 실험, active experimentation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 경험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단계고요. 몸으로 부딪히는 게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성적 관찰인데요. 경험을 되돌아보며 관찰하고 반성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성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추상적 개념화, 반성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화, 이론화하는 단계입니다. 원리는 무엇인가 하고 개념화를 하는 거고요. 4번은 능동적 실험인데 새로 얻은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단계입니다. 다시 시도하기, 즉 실험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그리고 학부모 부담경비, 즉 학교 운영 지원비는 고교의 하나고요. 수익자 부담 경비에는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네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번 자체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수입 예금이자, 6 물품 대각 대금, 7 이월금이 있습니다. 세출에는 인건비, 학교 운영비, 일반 운영비, 수익자 부담 경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컨설팅 장학의 기본 원리 6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독립성의 원리, 자문성의 원리, 일시성의 원리, 교육성 학습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자발성의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전문성의 원리는 학교 경영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체계를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도와 조언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독립성의 원리는 컨설턴트가 일회인과 상급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며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 인정하고 도와주는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문성의 원리는 컨설팅은 본질적으로 자문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컨설턴트가 일회인을 대신해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며 그 컨설팅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일회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성의 원리로는 일회인과 컨설턴트와의 관계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육성 학습성의 원리는 학교 컨설팅을 통해 컨설턴트는 일회인에게 컨설팅에 관한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주의 학습 유형을 비교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인지적 도제 이론, Cognitive Apprenticeship Theory, 그리고 상황학습, Situated Learning Theory, 참여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황 교수, 앵커드 교수, 정착 교수 다 같은 말이고 Anchored Instruction Theory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이론, Cognitive Flexibility Theory, 그리고 문제중심 학습, Problem Based Learning이 있습니다. 인지적 도제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초보자인 학습자가 전문가인 교사의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과제 해결 능력이나 사고 과정을 습득하는 것으로, 신체적인 기능과 과정의 주안을 둔 전통적 도제와 달리 인지 및 메타인지 기능을 가르치는 데 주력합니다. 인지적 도제 이론은 콜린스가 제시했고요. 시연, 모델링, 교수적 도움, 스캐폴딩, 도움 중지, 페이딩 등 3단계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학습, 참여학습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사용되는 맥락, 컨텍스트에서 실천하는 수업으로 실제 상황의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과 경험 학습을 중시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황 교수, 앵커드 교수, 정착 교수입니다. 상황 학습을 구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현실 상황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은 에서 인지적 유연성은 급변하는 상황적 요구에 따라 학자가 지닌 기존 지식과 기능 관점을 전환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첫 번째로 주제 중심의 학습 (theme-based search), 두 번째로 학생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복잡성을 지닌 과제를 세분화하여 제시 (bite-sized chunk),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소규모의 예를 제시, 즉 미니 케이시스 등의 교수 원칙을 중시합니다. 문제 중심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생활과 관련된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력 및 그와 관련된 지식, 즉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학 교육과 경영 교육 분야에 근원을 둔 독창적인 교육 방법이었으나 구성주의에 접목되어 학교 교육에 활발하게 도입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신장시켜주는 수업 모형으로 실제성 (authenticity), 즉 실제 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된 구체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 (셀프 디렉티드 러닝과 협동 학습 (코오퍼레이티브 러닝으로 진행됩니다. 거래적 지도자와 변혁적 지도자의 구분 보겠습니다. 거래적 지도자는 조직의 안정과 유지를 지향하고요. 지도자의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거래적 지도자 특징에는 보상, 예외관리, 자유방임이 있습니다. 보상은 노력에 대한 보상의 교환을 계약하고 업적이 높으면 많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업적 수행에 대한 인정이고요. 예외관리는 규정과 표준에 맞지 않을 때만 개입을 하고요. 자유방임은 책임을 이양하고 의사결정을 회피합니다. 반면에 변혁적 지도자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 지향, 조직 지도자의 초합리성을 중시합니다. 카리스마, 가마적 행위, 지적 자극, 개별적 관심이 특징인데요. 카리스마는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하고 자부심을 주입하고 존경과 신뢰를 얻습니다. 가마적 행위는 높은 기대를 전달하고 노력에 초점을 두는 상징을 활용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중요한 목적을 표현합니다. 지적 자극은 지식, 합리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고요. 개별적 관심은 개인의 관심을 두고 각자를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지도 충고합니다. 그리고 에치오니의 조직 유형을 보겠습니다. 강제적 권력이고 소외적으로 관여하면 강제적 조직입니다. 교도소, 정신병원이 있고요. 보수적 권력이고 타산적으로 관여를 하면 공리적 조직입니다. 회사, 기업이 있고요. 규범적 권력이 도덕적, 헌신적으로 관여를 하면 규범적 조직, 즉 학교, 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스폴딩의 교육 형태를 비교하겠습니다. 형식적 교육, formal education, 비형식적 교육, non-formal education, 무형식적 교육, informal education이 있는데요. 형식적 교육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의 3요소를 구비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거고요. 폐쇄, 엄격한 선발, 경쟁, 형식적 교육 내용, 장기적 목적, 자격 인정, 당국의 기준 설정 및 통제가 특징입니다. 형식적 교육의 사례로는 전통적 학교 및 대학, 초중고 대학교가 있고 혁신적 학교 및 대학, 대안학교, 종합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형식적 교육이 있습니다. 비형식적 교육은 교육의 3요소를 구비를 하는데 국가가 공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학교와 대학의 평생교육 및 비형식적 교육, 즉 방송통신교육, 지역사회센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운동, 즉 보건교육, 농촌교육, 소비자교육 등이 있습니다. 무형식적 교육은 교육의 3요소, 주체, 매개체를 애초에 구비를 하지 않습니다. 특징은 개방, 자기선택, 비형식적 교육 내용, 직접적 유용성, 자기만족, 참여자의 관심과 동기가 특징이고요. 무형식적 교육의 사례로는 클럽 및 자원단체, 즉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대중매체 및 정보 제공시설, TV, 신문, 잡지, 도서관, 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준 예산제도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장점은 학교 경영에 전 교직원을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구상과 실행을 유인할 수 있고 학교 경영 계획과 예산을 일치함으로써 교장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교원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부과하게 되고 제도에 숙달되기 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업이 기각되거나 평가절하되면 비협조적 풍토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비용 및 인원 절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캠벨의 교육정책 결정 단계 4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힘, 베이직 프로시스, 두 번째는 선행운동, 언테시던트 무브먼트, 세 번째는 정치적 활동, 폴리티컬 액션, 네 번째는 입법화, 포멀 이넥트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힘입니다. 전국적, 전세계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공학적 힘, 영향력이 교육정책 결정에 작용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운동입니다. 기본적 힘에 대해 반응하는 단계로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끄는 각종의 운동입니다. 각종의 운동이 선행적으로 전개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개혁 건의서, 연구보고서 등이 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활동인데요.
정책 결정이 선행되는 공공의제에 관한 토의나 논쟁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매스컴을 통하여 일반 시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정당의 정책으로 되어 정책 결정 기관을 자극하여 교육정책 형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식적인 입법의 증거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입법화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한 정책 형성의 최종 단계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의 변화나 전국적인 선행운동의 조직 및 정부 내외의 정치적 활동과 같은 단계들은 입법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고정 비율 강화 계획, 픽스 레이시오 리인포스먼트는 일정한 횟수, 빈도, 간격을 기준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것이고요. 성과급, 수학 문제 세 문제 풀 때마다 사탕 주기가 예시입니다. 1차적 강화물, 프리머리 리인포서는요, 선천적으로 반응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자극, 학습되지 않은 강화물, 무조건적 강화물이고요. 음식, 물, 따뜻함, 성, 수면, 전기 충격 등이 있습니다. 프리맥의 원리로는 보다 선호하는 행동을 강화물로 활용하고요. 빈도가 높은 행동, 보다 더 선호되는 활동은 빈도가 낮은 행동, 보다 덜 선호되는 활동에 대해서 강화력을 갖는다는 원리입니다. 의사결정 모형 B를 비교하겠습니다. 합리적 이상적 모형이 있는데요. 리츠가 주창했고요. 모든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고전적 모형, 클래시컬 모델이고요. 정책 결정자의 전능성, 최적 대안의 합리적 선택, 목표의 극대화, 합리적 경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상적 모형의 특징은 객관적 합리성을 추구하고요. 정형적 문제 해결에만 적용하고요. 비정형적 문제 해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고 경제적 합리성, 전체주의 체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만족한 모형은 사이먼과 마치가 주장했고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주관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제한된 합리성,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행정적 합리성이 특징이고요. 보수적 모형입니다. 점증적 모형에는 린드블럼 윌다브스키가 주창했고요. 다원적이고 합의지향적인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모형이고요. 기존 정책보다 약간 개선된 점증된 대안을 선택합니다. 점증적 모형의 특징으로는 소극적 악의 제거를 추구하고요. 정치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보수적 모형,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합니다. 혼합 관조 모형, 제3의 모형은 에치오니가 주장했고요. 합리적 모형, 정형적 문제나 장기 전략 이나 기본 방향 설정 플러스 점증적 모형, 비정형적 문제나 단기 전략, 세부적인 결정이 내용으로 합니다. 이론적 독자성이 없습니다. 합리성 플러스 실용성이고요. 자율사회 체제에 적합합니다. 최적화 모형은 드로어가 주장했고요. 만족화 모형과 점증적 모형의 한계를 보완해서 합리적 모형 플러스 점증적 모형을 했는데 합리적 모형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목표에 가장 알맞은 모형을 선택해서 규범적 최적화를 지향합니다. 최적화 모형의 특징으로는 초합리성 중시를 하고요. 엘리트의 영광과 비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혁신적 정책 결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체제적 접근 모형, 유토피아적 모형 이고요. 혁신적 사회체제에 적합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코엔, 마치, 올센이 주창했고요. 문제의 우연한 해결,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흐름의 우연한 조합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비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고요. 조직화된 무질서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1750년부터 1910년에는 과학적 관리론 이 관련된 교육행정 이론이고요. 관리장악 시대였습니다. 시학으로서의 장악, 강제적 장악이었고요. 1910년부터 20년까지는 과학적 장악, 20년부터 30년까지는 관료적 장악, 30년부터 55년까지는 관련된 교육행정 이론이 인간관계 이론이고요. 협동장악 시대입니다. 협동적 장악, 민주적 장악, 참여적 장악이 발달했고요. 55년부터 65년까지는 행동과학 이론, 체제 이론 이 교육행정 이론이고요. 수업 장악 시대고요. 교육과정 개발 장악입니다. 그리고 65년부터 70년에는 임상장악, 마이크로 티칭이 장악 방법이 있고요. 70년부터 80년까지는 상황 이론, 인간자원론이 교육행정 이론이고요. 발달 장악 시대입니다. 경영으로서의 장악, 인간자원 장악이고요. 80년대 이후로는 지도성으로서의 장악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전략에서 주의 집중, 지각, 시연, 부호와 인출이 있는데요. 주의 집중부터 보겠습니다. 정보 처리의 시작이고요. 자극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범, 불일치 사건, 도표 그림 문제 제시,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 제시, 강조, 학생 이름 호명 등이 있습니다. 지각은 자극에 부여된 주관적 의미고요. 시연은 반복을 통한 정보를 유지합니다. 유지형 시연, 정교화 시연 등이 있습니다. 부호화는 정교화 조직화로 나뉩니다. 부호화 예시는 정교화 조직화 활동입니다. 장기 기억의 연결하기, 장기 기억의 정보를 표상화하는 과정이고요. 정보를 유의미화 시키는 겁니다. meaningfulness, 유의미화 시키는 거고요. 부호화에는 정교화 조직화가 있습니다. 정교화는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추가하거나 그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전략이고요. 예시로 논리적 추론, 연결적 결합, 예시, 세부사항, 문답법, 노트 필기, 요약하기, 유추, 어널러지, 기억술 활용하기가 있고요. 조직화는 별개의 정보들의 질서를 부여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도표 작성
작성, 개요 작성, 위계도 작성, 개념도 청킹이 있습니다. 인줄은 정보를 의식 수준으로 떠올리기입니다. 칼슨의 분류에 따를 때 공립학교가 해당되는 유형은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죠? 고객의 참여결정권 유무, 조직의 고객 선택권 유무에 따라서 있는데요. 공립학교는 조직도 고객을 선택하지 않고 조직도 고객을 선택하려 하지 않고 고객도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니까 유형 4에 해당합니다. 가장 오른쪽 맨 끝이죠. 칼스는 고객 선발 방법과 조직 선택 방법에 따라 봉사 조직을 야생 조직, 적응 조직, 강제 조직, 사역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사역 조직, 순치 조직, 온상 조직은 조직과 고객이 참여 결정권이 모두 없어져 법적으로 존립되는 보장 조직과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 모두 없어 법적으로 존립이 보장된 조직으로 공립학교 의무교육기관 고교평준화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직의 고객 선택권,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 둘 다 있는 것은 유형 1이고 야생 조직입니다. 조직의 고객 선택권은 있는데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 없는 것은 유형 3, 강압 강제 조직입니다. 조직의 고객 선택권이 없는데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 있는 것은 유형 3이고요. 적응 조직입니다. 특별시의 유형이 있는데요. 진강시는 국가의 대경사가 있을 때 열리고 별시는 보통경사가 있을 때, 알성시는 국왕이 성균관의 석전제를 참석 시 시약의 일환으로 성균관을 방문 시해하고요. 1414년 태종 14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칠린과의 하나로 단 한 번으로 급락이 결정합니다. 춘당시는 국왕이 춘당대 즉 창경궁 방문을 실시하고요. 문과 무과 모두 시행합니다. 1572년 선조 5부터 실시했고요. 칠린과입니다. 황감과는 12월에 제주 목사가 특산물로 진상한 귤을 성균관 사학 유생에게 나눠줄 때 실시합니다. 1564년 명종 19회 처음 실시됐고요. 원점 20 이상을 딴 유생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했고 황감과를 황감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이과는 원점과고요. 일정한 출석 점수 초기 원점 50점, 후기 원점 30점 이상을 취득한 성균관 사학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533년 중종 28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강경과 제술 중 택일이고요. 합격자는 전시 응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절일시는 입일제 1월 7일, 3일제 3월 3일, 칠석제 7월 7일, 9일제 9월 9일 등 절일에 실시했습니다. 정시는 매년 봄가을에 국왕이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피아제와 비고츠키 이론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피아제는 배경철학의 관념론인데 비고츠키는 유물론입니다. 피아제의 환경과는 물리적 환경에 관심을 뒀고요. 비고츠키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관심을 뒀습니다. 피아제의 아동과는 학습자가 발달의 주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꼬마 과학자고요. 비고츠키는 사회적 영향이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존재라고 아동을 봅니다. 그리고 구조의 형성은 피아제는 평형화를 중시했습니다. 개인 내적 과정을 중시했고요. 비고츠키는 내면화를 중시했습니다. 대인적 과정에 의한 개인 간의 임의 구성, 즉 대인 간 사회적 과정이고요. 대인 간 사회적 과정에서 개인 내 심리적 과정으로 봤습니다. 피아제는 사고 발달이 언어 발달에 선행한다고 봤습니다. 사고 인지 발달이 언어에 반영된다고 봤고요. 비고츠키는 언어 발달이 사고 발달에 선행됐다고 봤습니다. 사고와 언어는 독립적이고 연합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고에 반영을 한다고 봤습니다. 피아제의 발달적 진화관은 발달은 보편적 불변적 계열이고 결정론적 발달관입니다. 비고츠키는 사회구조와 유기체 구조 간의 역동적 산물이라고 봤고요. 발달 단계가 변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피아제의 발달 양태는 발달이 포섭적, 동시문적 팽창이고요. 비고츠키는 발달의 나선적, 심화 확대 팽창입니다. 피아제는 발달의 개인차에 관심이 없지만 비고츠키는 발달의 개인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피아제는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고 봤고요.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고 봤습니다. 피아제 수업은 자기주도적 셀프 디렉티드 발견이고요. 비고츠키는 교사 안내 수업 가이디드 러닝입니다. 피아제의 놀이는 상징적 기능, 가상놀이 해서 지적 연습을 하는 거고요. 비고츠키는 규칙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피아제의 상호작용은 다른 아동 또래와의 상호작용 해서 아동 스스로의 이치적 갈등을 극복하는 거고요. 비고츠키는 유능한 아동이나 어른과의 상호작용을 해서 타인에 의한 사회 경험의 내면화를 상호작용으로 봤습니다. 피아제는 정적 평가를 했고 비고츠키는 역동적 평가를 했습니다. 피아제는 학습을 현재지향적인 접근으로 봤고요. 현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비고츠키는 학습을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했고요. 현재 발달 수준보다 조금 앞서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피아제는 교사 역할을 안내자, 환경조성자로 봤고요. 비고츠키는 교사 역할을 촉진자, 성장 주력자로 봤습니다. 피아제의 학습 도식은 SO 인지 그리고 R이고요. 비고츠키는 SHOHR입니다. H는 휴먼 팩터스, 교사, 어른 등 중재자입니다. 피아제의 기본적인 물음은 모든 문화에서 새로운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이고요. 비고츠키는 특정 문화 내에서 지식의 도구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입니다. 피아제의 지식 형성 과정은 개인 내적 지식이 사회적 지식으로 확대 또는 외면화된다
외면화된다고 봤고요. 비고치키는 사회적 지식이 개인 내적 지식으로 내면화된다고 봤습니다. 피아제의 언어 역할은 상징적 사고의 발달을 돕지만 지적 기능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주진 않는다고 봤고요. 비고치키는 언어의 역할을 사고, 문화 전달, 자기 조절을 위한 필수적인 기제이고 지적 기능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준다고 봤습니다. 피아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도식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했고요. 비고치키는 언어를 습득하고 생각을 문화적으로 교환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게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봤습니다. 피아제의 학자에 대한 관점은 사물과 개념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거고요. 비고츠키는 학자에 대한 관점을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에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피아제가 교수에 주는 시사점은요. 평형화를 깨뜨리는 경험을 계획하라는 거고요. 비고츠키는 발판을 제공하라, 상호작용을 안내하라는 게 교수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에디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디, ADDI이고요. 첫 번째는 분석, 어널러자이즈, 두 번째는 설계, 디자인, 세 번째는 개발, 디벨롭먼트, 네 번째는 적용, 임플리먼트, 실행, 다섯 번째는 평가, 이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분석 단계는 요구 분석, 학습 과제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을 하고요. 설계는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들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업 프로그램의 설계 명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행동적 수업 목표의 진술을 합니다. 수행 목표의 명세화를 하고요. 예를 들어 메이저의 진술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 절대평가를 개발하고요. 교수 전략의 개혁화, 교수 전략과 매체 선정의 활동을 통해 교수 활동의 청사진을 만듭니다. 개발 단계, 세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 명세서에 기초하여 수업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를 개발 제작하고 형성 평가를 통해 완성된 자료를 제작해내는 것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요. 학습 형태, 방법, 밀도, 최적의 성취, 형성 평가, 보충 심화를 합니다. 네 번째 적용 단계, 실행 단계에서는요. 개발된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이고 교수 학습의 질 관리, 교사의 부단한 연수와 이지, 행정적 제도적 지원 체제를 강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측정하는 과정이고요. 총괄 평가, 프로그램 만족도, 학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변화 정도 및 전이를 평가로 합니다. 그리고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 유형은 정체감 혼미, 혼돈 확산이 있고 정체감 폐쇄, 유실 조기 완료가 있고 정체감 유예, 모라토리움이 있고 정체감 성취, 확립 형성이 있습니다. 정체감 혼미에서는 위기 경험이 없고 참여 몰입도 없습니다. 청소년기 초기 또는 비행 청소년의 상태이고요. 부정적 정체성 형성을 가능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 정체감의 상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 정체감의 상태는 정체감 혼미, 정체감 폐쇄가 있고 건강한 자아 정체감의 상태는 정체감 유예, 정체감 성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체감 폐쇄해 보겠습니다. 거의 위기 경험은 없는데 참여 몰입 경험은 있습니다. 남의 정체감이고요. 모범생의 경우 권위에 맹종하고 피터팬 증후군, 위기 경험 시 극단적 선택, 자살 등을 합니다. 정체감 폐쇄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정체감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정체감 유예, 모라토리움이 있는데요. 위기 경험이 있는데 참여 몰입은 없습니다. 정체감 형성을 위한 내적 투쟁 전개하는 게 특징이고 건강한 정체감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정체감 성취가 있는데요. 위기 경험도 있고 참여 몰입 경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요. 건강한 자아 정체감 상태입니다. 콜린스가 제시한 인지적 도제 이론의 수업 절차 MCSARE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범 보이기, 모델링, 두 번째 코칭, 세 번째 발판 제공, 스캐폴딩, 네 번째 명료화, 아티큘레이션, 다섯 번째 반성, 리플렉션, 여섯 번째 탐색, exploration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범 보이기, 전문가인 교수자가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는 관찰합니다. 전문가의 수행 행동에 초점을 두고요. 두 번째로 코칭, 학습자가 실습을 하고 교수자는 격려해주며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습자의 수행에 초점을 두고요. 세 번째는 발판 제공입니다. 학습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 수행에 대한 발판을 제공해서 학습자의 수행 과제에 초점을 두고요. 네 번째로는 명료화입니다. 학습자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 기능, 태도,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설명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반성이 있습니다. 학습자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정과 전문가인 교수자의 방법과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탐색이 있습니다. 학습자는 자기 나름의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여 전문가다운 자율성을 획득합니다. 이게 전이 단계입니다. 문화자본에는 아비투스, 제도적 문화자본, 객관적 문화자본이 있습니다. 아비투스부터 보겠습니다. 아비투스는 개인에게 내면화, 무의식적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문화 능력, 즉 문화적 취향, 심리적 태도, 이미 체계로 지속성을 지니는 무형의 신체적 성향이나 속성입니다. 제도적 문화자본은 교육제도를 통해 공식적 가치를 인정받는 시험 성적, 졸업장, 자격증, 학위 증서 등이 있고요.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교육 결과에 대한 사회적 희소가치 분배의 기준에 대한 문화자본이 제도적 문화자본입니다. 세 번째로 객관적 문화자본입니다. 법적 소유권 형태로 존재하는 문화적 재화입니다. 골동품, 고서, 예술작품이고요.
있고요. 교육 내용 구성의 원천이 되는 상징제 형식의 문화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폭력, 심볼릭 바이올런스는 한 계급이 지닌 특정한 하비투스를 다른 계급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학습의 5대 영역입니다. 가네가 했죠.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태도, 운동기능. 여기에서 외우시는 방법이 태운이 형 언인지 알아?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태도, 운동기능, 형 언인지 어딘지, 언어정보, 인지전략, 지적기능,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언어정보는 저장된 정보의 재생을 합니다. 사실, 명칭, 강연 등을 재생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진술하거나 전달하는 게 성취 행동이고, 언어 정보의 예로는 애국심의 정의를 기억하고 사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적 기능은 개인이 환경을 개념화하는 데 반응하도록 하는 정신적 조작이고요. 상징을 사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 성취를 하는 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기,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기 등이 지적 기능이고요. 인지 전략은 학습자의 사고와 학습을 지배하는 통제 과정이고요. 기억, 사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성취가 됩니다. 예시로 기말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 목록 카드를 개발하고요. 학습 방법, 독서 방법 등이 인지 전략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태도는 어떤 사람, 대상, 사건에 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하려는 내적 경향입니다. 어떤 사람, 대상, 사건에 대하여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는 개인적 행위를 선택하면 성취가 되는 거고요. 미술관에 가지 않고 대신 록콘서트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능. 운동기능은 일련의 신체적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및 실행 계획이고요. 신체적 계열이나 행위를 시범해 보이는 겁니다. 예시로 구두끈을 묶거나 배영을 시범해 보이기입니다. 구교육 사회학과 신교육 사회학이 있습니다. 구교육 사회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이고요. 거시적 접근이고 사회 구조와 교육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능이론 갈등 이론이 교교육 사회학이고요. 그 다음에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가치지향적이고요. 사회 현상에 대한 주관적 이해를 하고 미시적 접근이고 교육 학교 내부 문제에 관심이 있고 교육과정 사회학,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그리고 포털 로울러의 기대 이론, 성과 만족 이론의 모형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네, 노력을 하는 동안에 역할에 대한 지각과 개인의 노력과 특성을 통해서 성과가 되고요. 성과가 직무 내재적 보상과 직무 외재적 보상으로 나뉘는데 그걸 통해서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한 다음에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만족감이 올라가면 보상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보상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할 때 그 직무 외재적 보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성과가 되면은 노력 보상의 기대감이 돼서 또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비 특별하게 세입이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부담, 자체수입으로 나뉩니다. 국가지원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국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뉩니다. 보통교부금 보겠습니다.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즉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해서 총액의 1만분의 2046의 100분의 97이고요.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액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교부 기준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교부하는 거고요. 종전의 봉급교부금 즉 의무교육기관 교원 및 증액교부금 즉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특성화고교 실습 지원금 등을 흡수통합한 금액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다음 그 두 번째로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요.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즉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하게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해서 내국세 총액의 일반분의 2046 즉의 100분의 3입니다. 보통교부금은 100분의 97, 특별교부금은 100분의 4입니다. 교부 기준은 첫 번째로 재원의 100분의 60은 전국적인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 지원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는 지방교육 행정 및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적이 유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시책 사업의 수요 또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요. 두 번째로 재원의 100분의 30은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지역교육 현안 수요를 네,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원의 100분의 10, 즉 보충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쓰고요. 재해 발생 수요, 재해 예방 수요 또는 재정 수입 감소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원의 두 번째로 국가지원금이 있는데요. 국고사업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지방부담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 전입금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 전입금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기타 전입금이 있는데요.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등록세액,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주민세 균등 아래 10에서 25%, 담배소비세액의 43.39%, 레저세액의 40%입니다.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 수입액의 45%고요. 시도세 전입금은 특별시세 총액의 10%, 광역시세, 경기도세 총액의 5%, 나머지 도세 총액의 3.6%. 기타 전입금은 도서관 운영비, 학교용 지부담금, 보조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은 재산 수입, 수수료,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문화실조론과 문화다 언론 이 교육경차 발생 이론인데요. 문화실조론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문화에는 우열이 있다고 보고요. 학교 교육 과정은 우수한 문화, 즉 주류 문화, 서구 사회 백인 중산층 문화로 구성되었고요. 문화실조론에서 교육경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농촌 하류층 흑인 집단의 학생들이 후천적 문화적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합니다. 주류 문화의 결핍 때문이고요. 교육격차 극복 방안은 문화실조론에서 대표적으로 헤드스타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불우계층의 저학력 아동들에 대한 보상적 평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겁니다. 문화다 언론은 기본 전제는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다만 다를 뿐이다라고 기본 전제를 깔고요. 문화다 언론의 학교 교육 과정은 특정 계층 지배계층의 문화로만 구성돼서 계층 편향적인 문화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문화다 언론의 교육격차 발생 원인은 특정 계층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불이익이 상징적 폭력으로 교육격차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상징적 폭력, 심볼릭 바이올런스입니다. 그리고 문화다 언론의 교육격차 극복 방안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모든 계층의 문화를 균형 있게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시대, 신라시대 국학의 교육과정과 고려시대 국자감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국학의 교육과정은 유학과와 기술과 작가로 나뉘는데요. 유학과의 교양 과목은 논어 효경이 필수였고요. 유학과의 전공 과목은 제1분과 예기 주역, 제2분과 춘추저 시전 모시, 제3분과 상서 문선으로 나뉘었습니다. 기술과 작가는 논어 효경에 이학, 유학, 산학, 천문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시대 국자감의 교육과정입니다. 경사육학과 문무칠제로 나뉩니다. 경사육학은 신분제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인종 때 확정이 되었고요. 유학과와 잡학과로 나뉩니다. 유학과는 경학, 잡학과는 기술과로 분류하고요. 유학과 경학은 국자학, 태학, 사문학으로 나뉩니다.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 자손, 태학은 문무관 5품 이상 자손, 사문학은 문무관 7품 이상 자손이 입학이 허용됐고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즉 유학과의 교육 내용은 공통 필수가 논어 효경이었고 전공 과목이 주역, 상서, 주례, 예기, 일회 등 9경이었고요. 유학과의 교사는 박사, 조교, 정원은 각 300명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증감이고요. 수요면허는 9년입니다. 잡학과, 기술과는 유학, 서학, 산학으로 나뉘고 입학 자격은 문무가 8품 이하 자손 서민 자제입니다. 유학의 교육 내용은 율령, 법률 집행하고요. 서학은 팔서, 문서 정리하고요. 산학은 산수, 회계 관리합니다. 잡학과 기술과의 교사는 박사였고요. 정원은 유학 40명, 서산학 각 15명이었습니다. 수업연한 6년입니다. 그 다음에 문무칠제는 고려시대 예종 때 실시했고요. 교육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유학 6제, 무학 1제로 구분되고요. 유학 6제는 여택제, 주역 또는 역경, 대빙제, 상서 또는 서경, 경덕제, 모시 또는 시경, 구인제, 주례, 보금제, 대례 또는 예기, 양정제, 춘추가 있고요. 유학 6제의 인원은 70명이었고요. 무학 1제는 강해제, 즉 북방민족인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설했고 8명이었습니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 개인의적 요인, 접근 욕구라고 또 부르고요.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 개인적 외인 요인, 회피 욕구라고도 부릅니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나눴습니다. 일단 동기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입니다. 동기 요인이 충족하면 만족감이 증대하고요.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직무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장, 발전 가능성, 책임감, 인정, 성취감, 자아 실현, 승진, 지위 상승 욕구하면 동기 요인입니다. 그리고 직무 확장, 풍부화를 통해 동기부여를 했고요.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입니다.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불만족
불만족이 감소하는데 만족감이 증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 요인이 충족이 안 되면 불만족이 증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 요인은 이를 둘러싼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봉급, 보수, 작업 조건, 안전, 감독, 회사 정책, 직무 안정 등이 있습니다. 위생 요인이 1차적 우선적 제거 요인입니다.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토대를 둔 행동 수정 기법을 보겠습니다. Behavior Modification Theory의 행동 수정 기법. 개념은 개인의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행동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으로 응용 행동 분석 (Applied Behavior Analysis라고도 합니다. 적용 절차는 목표 행동을 일단 결정하고 목표 행동의 기저선을 만들고 강화인을 선택합니다. 필요시 처벌인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고 행동이 향상되면 강화인의 빈도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방법은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방법과 문제 행동의 규정을 위한 방법으로 나뉘는데,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방법은 프리맥의 원리, 프리맥 프린서플, 토큰 강화, 행동 조성, 행동 연쇄, 행동 계약, 융화법, 베이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의 규정을 위한 방법은 타임아웃, 일시적 격리, 반응 대가, 벌, 상반 행동의 강화, 소거, 익스팅션, 심적 부하 포함한 과잉 규정이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표현 방식, 모드 오브 리프레젠테이션, 경제성, 이코노미, 생성력, 파워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EIS 방식이고요.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추어 동작적, 이넥티브 0에서 5세, 그리고 영상적, 아이코닉 6에서 9세, 그리고 상징적, 심볼릭 10에서 14세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지식 동영상 기억하세요. 동작적, 영상적, 상징적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은 기억 계열 정보량이 적고요. 생성력은 전이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바르트의 4단계 교수법 보겠습니다. 명료, 클리어런스, 연합, 어소시에이션, 개통, 시스템, 방법, 메소드 이렇게 교수 단계가 나뉘고요. 명료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하고요. 개개의 관념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해서 정적 전심이라고 부릅니다. 연합은 신구 관념의 결합을 해서 동적 전심이라고 부릅니다. 명료 연합은 전심입니다. 일정한 대상에 몰입되어 명확한 관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개통과 방법은 치사입니다. 파악된 개념을 통합하여 반성을 통해 통일하는 작용입니다. 개통은 연합된 관념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정적 치사라고 부르고, 방법은 체계화된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해서 동적 치사라고 부릅니다. 초등능 교육법상 징계 및 재심 청구 조항 보겠습니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1. 학교회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즉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말하죠.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학교회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이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의 2. 재심 청구 1.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학생 징계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거 낚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름의 기본 모델은 노력, 성과, 보상으로, 노력한 다음에 성과가 나와서 보상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1차적 산출이 성과가 나와요. 성적 향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보상을 기대하죠. 그래서 2차적 산출로 예를 들어 상장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보상이 유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교육에 관해 6가지 영역이 나뉘는데요. 성인 문자이득 교육,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이 있습니다. 성인 문자이득 교육은 성인 문자이득 교육, 문해교육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문해능력을 키우고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력을 개발하며 초등학력 동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고요. 문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학력 보완 교육은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 단위 및 학점 취득과 관련된 평생 교육을 의미하고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 단계에 맞춰 초등, 중등, 고등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입, 고입, 대입, 검정고시 강좌를 비롯해 독학사 강좌, 학점은행제 강좌, 시간제 등록제 강화, 대학의 비학점 강좌 등이 포함됩니다. 학력 보완 교육, 그리고 직업능력 교육은 직업 준비 및 직무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즉 직업 생활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주어진 직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하고요. 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현직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분류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이고요.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 향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문교양교육은 인문교육과 교양교육을 결합한 용어로 전문적인 능력보다는 전인적인 성품과 소양을 개발하고 배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겸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의미합니다. 건강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민참여교육은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성 활용을 목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합니다.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시민리더 역량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나뉘는데요. 직접교육비는 또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뉩니다. 일단 공교육비는 공부당 교육비와 사부당 교육비로 나뉘는데요. 공부당 교육비는 국가 지자체 학교 법인 부당 경비가 있고요. 사부당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교육비는 사교육비로 나누는데 사부당 교육비가 있고요. 교재대, 부교재대, 학교용품비, 과외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나뉜다 했죠. 간접교육비는 교육기획 경비, 유실소득으로 운영되고요. 간접교육비가 공부당 교육비, 사부당 교육비를 또 나뉩니다. 간접교육비의 공부당 교육비로는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 이자가 있고요. 간접교육비의 사부당 교육비는 교통비, 하숙비가 있습니다.